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비즈니스 모델 전략 14주차 마지막 주차 강의입니다. 예, 강의도 동영상을 찍고 있네요. 자, 하여튼 여러분들 3월부터 시작해서 3월 초부터 거의 지금 이제 여름이 다 돼가는 6월까지 여러분들 하여튼 잘 공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마지막으로 오늘도 그 비즈니스 모델 전략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또 오늘은 그 저번 주까지 했던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9블럭에 대한 얘기도 드릴 거고요. 그 지금 비용하고 구조 그 수익에 대한 부분 이쪽에 대해서만 지금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어떤 내용을 또 넣어야 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와 비슷하게 생긴 그 린 캔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즘에 그 린 스타트업이라고 그 창업학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고객 중심 창업 준비 절차예요. 예, 린 스타트업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린이라는 게 이제 고객에게 기대서 창업을 하고 고객한테 계속적으로 검증을 받아가면서 제품을 더 어떻게 보면 치밀하게 완성되게 만들어라. 근데 고객이 피드백을 주지 않는 한 나 혼자서 어떤 제품을 계속적으로 완성도가 높게 만든다고 해도 그게 고객이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은 시장에서 팔리지가 않을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린캔버스예요. 그래서 이 린캔버스에서 다루는 사업 모델이 바로 린캔버스 사업 모델링입니다. 비즈니스 캔버스 사업 모델이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러면서 이 린캔버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사례를 하나 들어서 아마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한번 오늘 시간에는 한번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린캔버스의 정의와 그리고 사례라 그럴까요? 네, 사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치킨 전문점 하나의 가상의 예를 뒀죠. 치킨 전문점에 대해서 뭐를 나인블럭이 이제 뭔지 아시죠? 나인블럭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9가지 항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9가지 항목을 어떤 내용들을 항목마다 넣어야 되는지 그거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 비용과 수익 모델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여기다 같이 적어드릴까요? 0번 아이템 패키지가 있다 그랬죠? 아이템 패키지. 자, 아이템 패키지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다? 이게 핵심 아이템 주제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사업 모델의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이 되는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아이템 패키지는 결국은 1번부터 몇 번까지? 4번까지 항목을 의미한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항목은 결국은 뭐다? 고객을 설정하고 고객을 변화시키고, 그렇죠? 고객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시킨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변화시킨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뭐를? 가치 모델을 만들고. 두 번째 거죠. 고객 변화시키고 변화시킨 고객의 니즈를 가치 모델을 생성하고, 그리고 그 가치 모델, 그게 제품이나 서비스겠죠?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어떤 판로로, 그리고 어떤 관계로, 어떤 매체로 전달할 것인가 라는 거를 기재하는 이 네 가지가 바로 뭐다? 네 가지가 아이템 패키지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다시 한번. 아이템 패키지는 뭐다? 고객 세분화, 두 번째 가치 창출, 세 번째 유통 채널, 네 번째 고객 관계입니다. 요 네 가지가
뭉쳐져서 이 네 가지가 뭉쳐져서 뭐다? 아이템 패키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패키지에 들어갈 내용은 먼저 고객이 기존에는 어떤데 요번에는 나는 이런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번 뭐를 사업을 해보고 싶어. 이런 사업을. 그리고 이런 그 새로운 고객들은 기존에는 이런 것들이 가치였는데 어떤 가치를 창출하면 좋아할까? 그때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바로 니즈예요. 니즈. 니즈. 그래서 이 니즈를 파악하고 그 니즈에 대안이 될 수 있는 가치 모델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가치 창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품이나 서비스죠. 그리고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이 헬창족, 목표 고객한테 판매를 할 것인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프랜차이즈나 로드샵을 이용했는데 나는 편의점이나 온라인 쇼핑몰, 헬스클럽을 통해서 판매하면 안 될까? 라고 적어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가치 모델을 어떻게 한다? 고객한테 어떤 방법으로 알릴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매체랑 조금 헷갈리는 게 매체는 유통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해서 판매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온라인 쇼핑몰도 어떻게 보면 유통 라인이 될 수 있고 오프라인 로드샵도 유통 라인이 될 수 있고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유통 라인이 될 수 있고 체인점도 유통 라인이 될 수 있고 영업사원을 통한 방문 판매도 유통 채널이 될 수 있고 그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판매할 수도 있고요. 온라인도 그쵸? 그리고 특허하게 아예 헬스클럽들을 통해서 나는 판매를 하겠다. 헬스클럽이 매장이 될 수 있게 하겠다. 좋아요. 그 유통 채널이야. 그러니까 돈을 받는 곳을 어디서 할 것이냐 그 소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돈을 어떤 방법으로 받을 것이냐 그 얘기고요. 고객 관계는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제품 이렇게 생겼어 하고 보여주는 거를 어떤 방법으로 보여줄 거냐 이거야. 파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제품 있으니까 여기 와서 사라고 어떤 장소까지 알려주면 더 좋겠죠. 아니면 거꾸로 이런 제품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고객들이 궁금해하면서 근데 저거 어디서 팔지?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 제품이 나타나면 저기 있네 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뭐를 판매해서 돈을 받는 유통 라인이 아니고 제품을 알리는 매체. 그래서 매체라는 거는 예를 들면 SNS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페이스북,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니면 인스타그램 또는 이메일. 그죠? 이메일로 물건을 팔 수는 없잖아요. 이메일 또는 문자 또는 뭐 네이버 플레이스. 그죠? 또는 현수막 또는 지역 외식 창업지 또는 전단지 그죠? 아니면 이벤트를 통한 프로모션 이런 것들도 다 해당이 되고요. 그쵸? 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바로 뭐예요? 매체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고객, 그 다음 두 번째 가치 창출, 세 번째 유통 채널, 마지막으로 고객 관계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뭐라 그런다? 아이템 패키지라 그런다. 이게 첫 번째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이 아이템 패키지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다? 0-1 0-1 뭐예요? 바로 핵심 자원과 핵심 핵심 역량과 그리고 핵심 파트너다. 이 세 가지다. 아시겠죠? 자, 핵심 자원은 뭐다? 일단 핵심 자원이나 핵심 역량이나 핵심 파트너를 입력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다? 핵심 업무를 도출하거나 분석하는 거. 이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아시겠죠? 일단 제일 먼저는 핵심 업무를 분석을 해서 핵심 업무들이 뭐라 그랬죠? 내가 생각하는 저 가치 모델을 사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들이에요. 꼭 필요한 일들. 이걸 핵심 업무라고 합니다. 자, 이 핵심 업무들 중에서 내가 영원히 내 손으로 해야 되는 일들 이거를 뭐라 그래요? 핵심 역량이라 그래.
그리고 핵심 업무들 중에서 남한테 줘서 남이 해줘야 되는 거, 이거를 뭐라 그래? 핵심 자원이라 그래. 다시 한번, 핵심 업무 중에서 어떤 거? 핵심 업무 중에서 내가 영원히 해야 되는 업무. 이게 바로 핵심 역량. 핵심 자원은 핵심 업무 중에서 남에게 맡길 업무를 핵심 자원이라 그럽니다. 자, 그럼 핵심 역량으로 모든 일들을 다 똘똘 뭉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경쟁력은 매우 강해지겠지만 어떤 게 많이 날아갈까? 비용들이 엄청나겠죠. 핵심 자원이 많아지면. 그렇죠? 그리고 또 핵심 자원만 많아지고 핵심 역량이 많아지고 핵심 자원이 적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핵심 역량이 많아진다는 건 뭐냐면 창업 투자 비용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해야 할 돈들이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나 혼자서 그거에 대한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공장이 필요해. 그건 당연하지. 그죠? 근데 공장이 어떤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내가 공장을 지어서 내가 어떤 그 제품을 개발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산하겠다 그러면 이 공장 인프라 자체가 핵심 역량으로 가는 거예요. 공장이 있다. 이게 내 핵심 역량인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공장을 처음부터 짓는 건 부담이 되니 거꾸로 건바이 건으로 OEM을 주자. 그래서 외부 공장을 쓰자. 그럼 뭐야? 이건 핵심 자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핵심 자원이 많으면 외주를 주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으면 그 업무들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비용이 높아지겠죠. 운영 비용이 높아지는 거예요. 단 핵심 역량이 처음부터 많이 확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러면 뭐가 늘어나는 거예요? 맞아요. 투자 비용이, 초기 창업 비용이 늘어나는 겁니다. 사업화 비용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핵심 역량이 많아지면 고정비가 어떻게 돼요? 늘어나고 초기 투자비가 늘어나. 맞죠? 예, 핵심 역량이 많아지면 그래요. 핵심 역량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고정비가 늘어나고 초기 투자비가 늘어나. 내가 모든 일을 다 하려면 그 인원도 인력도 많이 뽑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뭐가 늘어나요? 인건비가 늘어나겠죠. 그렇지만 거꾸로 어때요? 그렇게 해서 생산을 하게 되면 생산이 많이 될 경우에는 당연히 내가 이득이 생기는 거고 생산이 안 될 경우는 어떻게 돼요? 내가 이익이 없어지는 거죠. 그쵸? 예, 고정비가 늘어나니까. 근데 거꾸로 핵심 자원이 늘어날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업무들을 핵심 업무를 핵심 자원으로 대체하면 어떻게 돼요? 변동비가 늘어나죠. 변동비 늘어나고 그리고 초기 투자비가 줄어들고. 자, 그러면 핵심 역량을 처음부터 키우는 거는 위험해요. 왜? 처음에 매출이 높을 때라면 상관이 없는데 매출이 아주 낮을 때는 어떻게 해요? 외주를 주고 그거에 대한 비용이 좀 높더라도 외주를 주고 OEM으로 생산하는 게 맞은 거야. 그럼 훨씬 더 생산비가 높아지겠지. 근데 예를 들면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생산량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돼? 공장을 짓는 게 맞는 거죠. 그쵸? 그래서 핵심 역량은 점차적으로 매출이 늘어나면 핵심 역량도 핵심 업무 중에 내가 직접 해야 되는 핵심 역량이 늘어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핵심 자원과 이제 핵심 역량은 알았는데 이 핵심 자원을 처음에는 당연히 핵심 자원이 많은 게 좋은데 이렇게 하려면 운영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도 또 하나의 단점이 될 수 있죠. 이 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뭐예요? 핵심 파트너라니까요. 핵심 파트너는 뭐예요? 핵심 자원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키맨을 얘기하고요. 이 키맨 중에서도
고객의 측면의 핵심 파트너를 뭐라 그런다? 바로 키맨이라고 부른다. 꼭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여기까지 저번 주에 진행을 했어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써야 되는 게 비용과 수익 구조입니다. 수익 모델. 아시겠죠? 그래서 비용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들, 어떤 자금들이 필요할까요? 예, 처음에 기존에는 치킨 전문점이니까 일단은 뭐가 있어야 돼? 기존에는 제품 생산비가 있어야 될 거고요. 비용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OEM으로 생산한다고 다 가정할게요. 제품 생산 비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떤 게 들어갈까요? 기존에 프랜차이즈 운영을 했으니까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갈 거고요. 또 어떤 게 들어갈까요? CS 비용이 들어갈 거고요. 그쵸? CS,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가맹점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이런 것들도 필요할 거고요. 또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인테리어, 제품 생산, 그 다음에 제품 개발비도 필요할 거고요. 그죠? 제품 개발비도 필요할 거고, 또 어떤 게 필요할까요? 또 뭐가 필요할까? 제품 생산 비용, 그 다음에 인테리어비, 이런 것들도 필요할 거고, CS 비용, 제품 개발비, 이런 것들이, 이게 여기 인테리어비가 인테리어비라고 해도 되겠다. 예, 비용 구조 이렇게 들어가고, 만약에 이거는 인테리어 생산 비용이 들어가고 인테리어도 비용이 들어가겠네. 예, 비용 구조. CS 비용, 제품 개발 비용, 또 뭐 들어갈까요? 주로 들어가는 거. 그렇지, 물류 비용.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근데 새로운 아이디어, 그러니까 헬창족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뭐죠? 단백질 관련돼 가지고 아주 먹기 좋은 그런 치킨을 만들었다. 먹기 좋은 단백질이 풍부한 치킨을 만들었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럼 이거 들어가는 비용이 저 위에 거 말고 또 뭐 있을까? 상동 플러스 뭐가 있어? 상동 플러스 헬스클럽 뭐 인테리어비? 그러니까 인테리어 비용 대신 뭐가 있어? 여기는 제품 생산 비용은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헬스클럽 뭐가 들어갈까요? 마케팅 비용, 영업 비용, 그죠? 그 다음에 인테리어 비용 똑같이 들어가지만 저 위에보다 적겠지. 인테리어 비용, 그 다음에 CS 비용 똑같아요. CS 비용 이건 똑같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제품 개발비, 그 다음에 물류비. 왜냐면 그쪽 헬스클럽에도 제품을 집어넣으려면 물류비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죠? 자, 이렇게 들어간다. 똑같이 들어간다. 대신 그 수익 모델은 어떻게 될까? 기존 같은 경우에는 제품 판매비, 만약 프랜차이즈라 그러면 또 뭐가 있어요? 예, 가맹비, 그 다음 로열티, 이런 게 있겠죠. 로열티 이런 게 있어. 근데 이쪽은 수익 모델이 뭐다? 이거는 헬스클럽에서 공급을 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제품 판매비가 아니라 뭐가 들어갈까요? 아, 그것도 마찬가지네. 제품 판매비가 들어갈 거고, 왜냐면 저런 편의점을 가맹점으로 보면 되니까. 지금 가맹비는 내가 보기엔 못 받을 것 같아요. 가맹비는 못 받을 것 같고, 로열티는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걸 똑같이 하면은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럼 똑같은 거야.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헬창족들한테는 좋은 어떤 비용을 또 받아낼 수 있을까? 전 여기에 이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예를 들면 저기는 CS 비용을 지금 됐는데 여기서는 CS 비용보다도 거꾸로 헬스 PT 퍼스널 트레이닝 뭐라 그러죠? 전문가를 파견하는 비용. 괜찮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는 뭐 집어넣어요? 거꾸로 PT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이거를 PT 비용을 그렇죠? 우리 저기 트레이너 PT 비용이라든가 이런 쪽을 할 수도 있고, 거꾸로 이런 헬스클럽이 가장 어려운 게 이런 PT를
관두고 이러니까 공급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거꾸로 어떤 내용까지 넣을 수 있어? 수익 모델로? 그렇죠. 파견 수익도 발생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기존과는 다른 여러가지 수익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뭐다? 바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수익 모델이다. 그리고 비용 구조다. 그러니까 비용 구조는 지속적으로 발생될 비용을 넣는 거고요. 수익 모델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수익 모델을 어떤 걸 할 건지 넣어주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수익 모델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된다? 좋아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기 정리해 볼게요. 자, 비용은 뭐다? 비용은 사업화를 위해서 위에 핵심 자원을 움직이기 위한 어떤 거다? 여러가지 비용을 분석하는 것. 그 다음 두 번째 수익 모델은 뭐예요? 맞습니다.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여러가지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식으로 돈을 벌어 드릴 건지. 그러니까 기존의 정통 프랜차이즈는 제품 판매, 또 가맹비, 로열티가 대부분의 수익 모델이었어요. 근데 새로운 내 사업은 제품 판매비는 당연히 들어가지만 헬스클럽에다가 놓고 제품을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거꾸로 거기서 로열티를 받거나 이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냥 저 제품을 판매하는 비용으로 마진을 챙겨야 되겠다. 그 대신에 어려운 일들이 뭐가 있냐면 트레이너라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아르바이트 개념이 많기 때문에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런 트레이너들을 그 헬스클럽에 같이 파견하는 사업도 같이 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파견된 트레이너한테 교육을 시키는 교육비를 따로 받겠다. 그럼 파견 수익도 받고 그리고 PT 비용에 대한 교육 비용도 받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수익 모델을 한번 확장시켜 보자 라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수익 모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가니까 요거까지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뭐냐면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 계획의 차이 뭘까요? 요건 좀 이따 할까요?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 계획의 차이. 요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설명해야 될 게 과제입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우리 과제 제출 안 하신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보통 어디 있냐면 이 클래스에 들어가셔서 이 클래스에서 어떤 거든지 똑같아요. 과목에 상관없이 이 위에 올라가 보시면 이 클래스에 이렇게 과제라고 있습니다. 이 과제를 누르면 이번 연도니까 그렇지 내년도에 또 바뀔 수가 있어서 과제를 누르면 거기에 해당 과제들이 나와요. 예, 나옵니다. 그 과제 내용대로 여기 제출한 데 나왔잖아요. 이 과제 내는 대로 제출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지금 한 명밖에 안 됐네. 왜 이러지? 예, 이거 하여튼 이번 연도라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 다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비즈니스 모델 전략에서 과제 아직까지 안 내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거 꼭 시험 보는 그 주까지가 시험 보는 날까지가 제출 기간이에요. 그래서 기말 과제니까 꼭 그때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말 과제는 언제까지 낸다? 기말고사 보기 전까지 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말고사가 제 생각에 이제 다음 주에 있는데 이 다음 주까지 뭘 내야 된다? 이번 주네. 이번 주까지 기말고사 관련된 과제를 꼭 제출해야 된다. 과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딱 한 페이지짜리로 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출하는 데 의미가 있으니까 꼭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기말과제 제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말과제 제출 요거는 기말시험 보기 전까지 제출 완료 필수. 아시겠죠? 괜히 이거 늦게 제출해요. 이런 거 이거
어떻게 보면 본인들 우리 교육생분들이 학생분들께서 조금만 신경 쓰면 아주 쉽게 점수를 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꼭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제 지출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그럼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 계획의 차이,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다뤄봤으니까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와 사업 계획의 가장 큰 차이 뭘까요? 일단 먼저 비즈니스 모델, 두 번째 사업 계획, 뭐가 제일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글씨는 비즈니스 모델이 6글자고요. 사업 계획서는 5글자네요. 그죠? 아니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로 가면은 더 길어지네. 예, 2배로 길어요. 자, 그러면 뭐가 다른 얘기예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와 사업 계획서 뭐가 다를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한 페이지짜리고, 그죠? 예,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여기다 적을게요. 이거는 한 페이지짜리고, 그리고 사업계획서는 한번 적어볼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여러 페이지야. 예, 수십 페이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맞아요. 글씨도 9자, 5자. 또 다른 게 뭘까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와 사업계획서의 차이점. 뭘까요? 여기에는 사업 모델이 뭐예요?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업 아이디어가 들어가주면 돼요. 사업 아이디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치가 무엇인지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품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제품이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사업계획서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사업계획서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정의가 분명히 들어가줘야 돼요. 제품이나 서비스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제품이나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는 게 바로 사업계획서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바로 사업 아이디어를 기재해 주는 것. 특히 사업 아이디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고객에게 주는 가치 모델, value proposition이 뭔지, 가치 모델이 가치 창출을 어디서 어떻게 시키는 건지, 고객한테 어떤 가치를 줄 것인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뭐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아이디어잖아요. 아이디어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 뭐가 있는 거예요? 사업화 필수 요소들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뭐야? 사업화를 하기 위한 필수 요소가 뭐야? 업무잖아. 업무가 나와주는 거예요. 업무. 그죠? 그러면 사업계획서는 뭐가 나올까요? 사업계획서에서는 업무가 아니고 어떤 게 나올까요? 사업계획서에서 나오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필수 업무라기보다는 사업화를 위한 업무가 당연히 나와줘야 되고요. 그 업무에 대한 일정이 나와주는 게 바로 뭐예요? 사업계획서입니다. 아시겠죠? 이 가장 큰 차이예요. 비즈니스 모델은 아이디어 사업화의 필수 요소들이 뭔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사업화를 이렇게 이루어낼 수 있는지 그 필수 업무, 필수 요소들을 기록하는 게 바로 사업 모델이고요. 그쵸? 이 사업 모델을 어떻게 한다? 그 업무별 일정을 나열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사업 계획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이렇게 짧은 내용들을 입력을 하기 때문에 어때요? 사업 계획서보다 적은 분량으로도 충분히 표현을 할 수가 있고, 현대 창업학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비즈니스 모델, 아이디어가 무엇인지를 파악해보고 그 아이디어가 누구한테, 고객한테 진짜 가치가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한 페이지짜리 사업계획서, 이걸 사업 모델이라 그러는데 이 모델이 가장 지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나머지 마지막 수업 진행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